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요즘 가장 뜨거운 스포츠웨어 브랜드 중 하나죠. 바로 온홀딩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녹취록입니다. 실적 발표 자료라고 하면 보통 좀 복잡한 숫자랑 그래프부터 떠올리게 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려고요. 재무제표의 그 세세한 숫자보다는요. 실적 발표 서두에 공동 창업자인 캐스퍼 커페티가 직접 나와서 한 발표에 집중할 거예요. 그 오프닝 스피치 말씀이시군요. 네. 사실 이런 자리가 회사가 시장에 우리는 이런 철학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고 미래는 이렇습니다 하고 직접 스토리를 들려주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숫자는 그냥 결과일 뿐이고 그 숫자를 만들어낸 과정, 그리고 그 비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특히 코페티의 발표는 온이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뭐랄까 잘 짜인 선언문 같았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의 말을 통해서 온이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 성장 엔진의 핵심 동력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코페티는 아주 인상적인 문장으로 발표를 시작해요. 회사의 사명, 움직임을 통해 인간의 정신에 불을 붙인다. 이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이게 그냥 그럴듯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코페티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명이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 매장 경험, 글로벌 전략까지 모든 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운용체제, OS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숫자로 바로 증명하죠. 3분기 순매출이 8억 스위스 프랑에 육박했고 고정 환율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무려 34.5%나 성장했어요. 와, 34.5%요?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코페티가 직접 언급한 프리미엄 전략이 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많이 파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 네. 제품의 기술력, 디자인, 소재 같은 것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는 그 전체 가치 사슬에서 프리미엄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 경쟁에 막 뛰어들어서 점유율을 억지로 늘리기보다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면서 수익성 있는 성장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네요. 정확해요. 그 결과가 기록적인 총이익과 수익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성장은 폭발적으로 하면서도 내실을 다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그렇다면 그 프리미엄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을까요? 코페티의 연설을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지 핵심 동력이 보여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선수 중심의 끊임없는 혁신인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 코페티가 꺼내든 카드가 정말 강력했어요. 뉴욕 마라톤에서 우승한 헬렌 오비리 선수 이야기죠. 와, 그건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였어요. 맞아요. 그녀가 온의 최신 기술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라이트가 적용된 프로토타입 신발을 신고요. 무려 22년 묵은 대회 기록을 3분 가까이 단축하면서 우승했잖아요. 올림픽 챔피언, 세계 챔피언들이 질비한 역대급 경쟁 속에서요? 네, 이건 그냥 우리 신발 좋아요 수준이 아니죠. 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에서 승리로 증명됩니다라는 거의 선언이나 다름없어요. 네, 그 우승은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었죠. 근데 동시에 이런 스타 선수 마케팅은 양날의 검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만약 오비기 선수가 부진했다면 그 신기술에 대한 의구심이 오히려 커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만큼 온이 자신들의 기술에 대해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큰 베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베팅이 제대로 성공한 거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결국 최고의 선수들이 신는다는 걸 증명하는 게 첫 단계인 셈인데 사실 이런 최상의 기술의 대중화, 전략은 다른 스포츠 브랜드들도 많이 쓰는 방식이잖아요. 온이 여기서 특별히 더 잘하는 점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차이점은 속도하고 스토리에 있는 것 같아요. 온은 선수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일반 소비자용 제품으로 출시하는 주기가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속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을 미리 예고하면서 팬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준다는 거죠. 코페티가 언급했던 라이트 스프레이 기술이 바로 그 예시겠네요. 선수들의 비밀병기였던 기술을 2026년에 클라우드 몬스터 하이퍼라는 제품을 통해 처음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서요. 소비자가 엘리트 선수의 여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아주 영리한 마케팅인 셈이에요. 당신도 헬렌 오비리가 느꼈던 혁신의 일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파는 거군요. 그렇죠. 클라우드 서퍼나 클라우드 몬스터 같은 제품들이 수백만 명의 패널을 확보한 것도 이런 스토리텔링이 아주 주요했다고 봅니다. 와, 확실히 그냥 새로운 쿠셔닝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네요. 기술을 증명하고 그 기술의 스토리를 입혀서 팬덤을 만든다. 이게 첫 번째 성장 동력이군요. 네. 최고의 기술력이라는 탄탄한 기본기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술력만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열광하지는 않잖아요. 소위 말하는 힙한 느낌? 어떤 문화적인 아우라가 있어야죠. 언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두 번째 기둥인 문화적 연결과 관련이 깊어 보이고요. 네, 오는 자신들이 단순한 기능성 제품 회사가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도쿄, 팔로알토, 취리 같은 도시에 새로 매장을 열 때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는 현상, 또 베를린 마라톤에서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제품 제조 과정을 공개하는 이벤트를 연 것들이 다 그런 노력의 일환이죠. 제품을 파는 공간을 넘어서 브랜드의 철학과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문화적 연결의 정점은 역시 파트너십 전략에서 드러나요. 테니스 왕제 로저 페데러와의 파트너십은 이미 스포츠와 라이프스타일의 경계를 허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정말 흥미로운 행보를 보였어요. 버나보이 말씀이시죠? 저도 그 소식 듣고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세계적인 음악 아티스트, 그것도 나이제리아 출신의 아프로비치 슈퍼스타를 테니스 라이프스타일 라인에 영입했다는 게요. 바로 그 지점이 언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건 단순히 유명인을 쓰는 걸 넘어서는 행보예요. 경쟁사들이 주로 미국 힙합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에 가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북미나 유럽 중심의 시장을 넘어서 아프리카를 포함한 진정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문화적 영향력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신호탄일 수 있어요. 와, 그렇게 보니 의미가 완전 다르네요. 그냥 젊은 층의 인기 있는 아티스트를 쓴 게 아니라 브랜드의 글로벌 정체성을 확장하는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거군요. 그랬습니다. 퍼포먼스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가장 트렌디한 문화 코드와 연결되려는 시도인 거죠. 운동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신고 싶은 브랜드, 그런 열망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맞아요. 기술력으로 신뢰를 쌓고 문화적 연결로 열망을 만든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그림이네요. 그리고 이런 전략이 가장 폭발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지옥이 따로 있다고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 기둥, 글로벌 모멘텀이겠어요. 네, 코페티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지목했어요. 무려 4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이라는 거의 비현실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죠. 세 자릿수 성장이요? 그것도 1년 내내요? 이건 그냥 잘 팔린다 수준이 아닌데요. 대체 아시아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건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코페티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요. 바로 도쿄에서 열린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죠. 아, 이 대회에서 온 소속 선수들이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육상 금메달을 획득했거든요. 첫 번째 기둥이었던 최고 수준의 대회에서 기술력을 증명한다는 전략이 여기서 또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해요. 특히 그 무대가 도쿄였다는 게 중요해요. 아시아 시장의 소비자들이 자기들 안방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경쟁하는 무대에서 온이라는 브랜드가 승리하는 걸 직접 목격한 거예요. 와, 이건 수백억짜리 광고 캠페인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네요. 그렇죠. 저 선수들이 신는 신발이 진짜 좋은가 보다라는 강력한 신뢰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드은이요. 춘자영 설정 북임드 스토리가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진 팩트가 되니까요. 일본에서의 성공이 주변 아시아 국가들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기폭제가 되었겠어요. 맞습니다. 엘리트 선수들의 성공이 곧바로 그 지역의 브랜드 모멘텀으로 이어주는 선순환 구조를 완벽하게 만들어낸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혁신적인 기술, 트렌디한 문화적 연결,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증명,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지금의 온을 만들고 있는 거군요. 코페티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우리의 프리미엄 전략은 효과가 있으며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집중이 지속 가능한 다차원적 성장 엔진을 구축했다고 말했는데 그 자신감의 근거를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이 연설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은 따로 있어요. 그는 이 모든 놀라운 성과를 그저 프리미엄 성장의 다음 장을 위한 더 강력한 기반이라고 표현했어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의미군요. 그렇죠. 단기적인 성과에 취해 있지 않고 훨씬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세련되게 전달한 거죠. 오늘 캐스퍼 코페티의 발표를 통해 온의 성공 비결을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온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엘리트 수준에서 검증된 혁신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패션과 문화를 아우르는 영리한 연결고리를 만들고 이걸 전력적인 글로벌 무대에서 증명해 보이는 프리미엄 전략의 아주 정교한 실행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분석을 들으신 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건가요? 코페트는 최고 수준의 대회에서 입증된 엘리트 기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이 클라우드 몬스터 하이퍼처럼 점점 더 일반 소비자 제품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기술의 희소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오는 어떻게 계속해서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인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압도적인 기술력 자체가 계속 프리미엄의 상징이 될까요? 아니면 로저 페더러나 버나보이와의 협업처럼 희소성과 고급스러움을 전달할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할까요?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가 온의 다음 챕터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